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이제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이 2022년 12월 31일 오후 6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6시간 후면 새로운 2023년의 첫 해가 뜹니다. 2023년도에는 창업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적나라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년 창업 앤 프랜차이즈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창업 앤 프랜차이즈 잡지에 수년간 1월호에 그 해의 창업시장과 프랜차이즈 시장을 전망하는 그런 칼럼을 기고합니다. 1월 달에 그 책에 자세히 또 나와 있기도 합니다만, 제가 오늘은 미리 여러분들께 제가 잡지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의 제목은 2023년 창업과 프랜차이즈 시장 전망입니다. 2024년 창업과 프랜차이즈 시장을 간단하게 요약해 놨으니까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좀 읽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2022년 창업과 프랜차이즈 시장을 진단해 주신다면? 이라는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던 해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정점을 찍고 위드 코로나로 가려던 찰나 2월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4월엔 야외 마스크 해제가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2년간의 폐쇄적 환경이 비교적 자유로운 야외 활동으로 전환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매장 기반의 음식점이나 서비스 업종은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이로 인해 배달과 포장 판매 매출은 줄어들고 매장 판매 매출은 늘어나게 되었고 창업과 프랜차이즈 시장도 활기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현장의 분위기에서도 쉽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창업 박람회가 2022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박람회 현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 시장도 좀 활기를 띨 수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25%까지 치솟으면서 시중은행 등의 금융권 대출금리가 크게 올라 그동안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 코로나 3년간을 그나마 대출로 지탱했던 많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경제적 여건이 매우 팍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집값 폭락으로 인해 영끌에서 겨우 집을 장만한 2030 세대들의 어려움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창업과 프랜차이즈 시장이 일부의 아이템과 브랜드를 제외하곤 함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2022년은 다양한 무인 창업과 1인 창업 아이템이 본물처럼 쏟아졌고 큰 이슈가 되었던 밀키트 창업 아이템의 인기는 크게 꺾인 한 해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23년 창업시장을 전반적으로 전망하신다면?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쉽게도 2023년 창업과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2년에 비해 조금 더 어두울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큰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공급자인 자영업자 측면에서 볼 때 이미 빌린 자영업 대출 금리가 2023년 상반기에 더욱 높아지거나 적어도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만한 강한 콘텐츠가 없는 자영업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 마스크 해제 이후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심리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집값 폭락으로 인해 국가 전체가 경제적 혼란에 빠지면서 2023년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폐업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실질 소득이 줄어든 많은 국민들은 꼭 필요한 생필품 외에는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재료비와 인건비, 월세 등의 비용이 모두 올라 판매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 외식업뿐만 아니라 도소매업과 서비스업,
거의 전분에 걸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화된 아이템과 차별화가 분명한 가게는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의 SNS 활동 인구가 더욱 늘어남에 따라 독특한 아이템으로 쉽게 유명해지는 개인 창업 형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 MZ 세대들이 원하는 취향을 제대로 적중시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예비 창업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3년 프랜차이즈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전망해 주신다면, 사실 제가 10가지의 트렌드의 변화를 이미 다른 매체에 기고를 했고, 제가 조만간 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 10가지 키워드를 제가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 5일 날, 2003년 1월 5일 날 오후 1시에 제가 코엑스 프랜차이즈 박람회장에서 2023년 창업 트렌드 10가지와 성공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연을 합니다. 그날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23년 프랜차이즈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전망해 주신다면 하고 3가지 키워드를 제시해 주시고 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10가지를 좀 다 해드리고 싶었으나 3가지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3가지만 꼽았습니다. 2023년 프랜차이즈 트렌드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3가지를 좀 굳이 꼽는다면 첫 번째는 고깃집의 무한 발전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몽탄, 금돼지 식당, 제주도의 숙성도, 그리고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양문 등의 고깃집들은 소와 돼지의 아이템을 가리지 않고 MZ세대들을 중심으로 큰 사랑을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은 대기 시간만 약 2시간 이상인 서울에서 유명한 핫플레이스 혹은 제주도에서 유명한 핫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발전된 고깃집들의 특징을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육점에서 구매할 수 없는 퀄리티와 상차림, 그리고 집에서 해먹을 수 없는 많은 번거로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회식 1순위 음식 아이템은 바로 이 고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독특한 인테리어와 양질의 상품으로 고깃집을 설계한다면 이 어려운 경기에서도 충분히 대박을 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둘째입니다. 2번째는 무인 아이템의 지속적 확산입니다. 물론 이 트렌드는 수년간 언급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무인 창업 아이템이 창업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무인 시스템의 발전과 인력 채용과 관리, 높아지는 인건비, 그리고 투잡과 엔잡러의 증가 등으로 무인 창업 아이템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고요. 2023년에도 창업자들의 관심이 이곳으로 모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로봇과 자동 판매기를 이용한 아이템도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가 커피의 규모 확장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커피 전문점 브랜드 수는 무려 839개입니다. 그리고 음료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114개. 이 둘을 더하면 커피와 음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무려 950개입니다. 많아도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저가 커피 전문점 중에 이미 약 2200개의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한 메가커피를 비롯해 컴포즈 커피, 백다방, 더벤티, 메모드 익스프레스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맹점들끼리 한 상권에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제 성숙 단계에 접어든 저가 카페 아이템은 비슷한 경쟁을 겨루고 있는 상황에선 가장 좋은 자리의 브랜드가 매출이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좋은 입지를 얻기 위한 본사와 가맹점주의 노력이 있었다면 이제는 입지 싸움에서 규모의 경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슷한 품질의 상품을 더 쾌적한 환경에서 즐기려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카페가 경쟁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런 브랜드는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검증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카페 창업 아이템의 전망은 규모의 경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을 저한테 주셨어요. 팬데믹에 이어 엔데믹 시기에 접어들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다소 혼란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프랜차이즈 CEO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결국 양질의 상품과 실력 있는 CEO만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고 봅니다. 특히 과거 전통적인 아이템들 중에 소수의 브랜드만이 명목을 유지하고 있을 뿐 트렌드가 급격하게 바뀌고 발전돼서 지금의 20대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시장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진부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젊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발전을 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과거 10년 동안 세상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SNS, 홍보수단, 배달앱, 인구 구조 등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이 바뀌었습니다. 소비자도 최근 자영업에 뛰어드는 2030 자영업자들도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CEO와 운영진은 10년 전, 20년 전의 철학에 머물러 있다면 앞날을 예측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일지도 모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의 수익 모델도 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던 과거 프랜차이즈의 사업의 옹졸한 수법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발전적인 기법으로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맹점주도 소비자도 브랜드의 충성 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네, 푸드테크가 외식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전문가적 시점으로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푸드테크가 외식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왜 휴대폰을 버리고 과거 전화선으로 연결된 그런 유선 전화를 사용하라고 하면 납득이 과연 될까요? 세상은 이미 변했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음식 배달 플랫폼과 키오스크, 태블릿 메뉴판, 그리고 웨이팅 어플, 예약 프로그램 등 앞으로 더욱 발전될 IT 기반의 외식업 세상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푸드테크를 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향후 프랜차이즈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준다면, 네, 이런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역시 자의적, 타의적으로 창업시장에 나오는 자영업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술이 없거나 장사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개인 창업보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호하게 마련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이러한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 창업자로 인해 기업의 성장에 발전을 도모하고 가맹점 창업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도움을 받아 다소 어렵지 않게 창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꼭 필요하고 귀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 창업이 가맹점주 가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대한 과업으로 인식하는 기업 철학과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프랜차이즈 산업을 지속 발전시킨다면 기업과 가맹점주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기에서 기회가 꼭 발견되기도 합니다. 조금 값싼 가격으로, 값싼 권리금으로 또 혹은 값싼 임대료로 상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 기회를 잘 포착하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는 사실상 벤치마킹, 잘하고 있는 곳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말이 글쎄요, 뭐 이론적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겠지만 더더군다나 좀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특효약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의 그 성공에 대한 근육을 이때 키우지 않으면 더 이상의 희망과 발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을 보거나 창업에 관련된 책을 보거나 성공에 관련된 자기개발에 관련 책을 보거나 그 지금 하고 계시는 자영업에 해당 아이템에 잘 되는 것들 직접 배낭 메고
몇 날 며칠 동안 불러보시고 거기에서 성공에 대한 DNA를 얻으신 다음에 다시 새롭게 재출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또 쫓기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고 다시 도약한다는 차원에서 심기일전하셔서 2023년은 여러분들의 해가 되실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 저희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이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의 평화와 또 기쁨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